노후가 편하려면 자식이 잘 돼야 할까요? 재산이 많아야 부유한 삶일까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0대를 부유하게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꺼내는 분이 없었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먼저 하는 분도 없었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공통점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노후를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다 70대 초반입니다. 비슷한 나이에 은퇴했고 자식도 둘씩 있습니다. 사는 동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도 비슷합니다. 연금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두 분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분은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커피 한 잔을 직접 내려 마시면서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산책을 나가고 오후엔 배우고 싶었던 것을 공부합니다. 저녁엔 가끔 지인을 만나거나 혼자 책을 읽습니다. 바쁜 것도 아닌데 하루가 꽉 찹니다.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가 아깝지 않습니다. 다른 한 분은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자식한테서 연락이 왔나 확인합니다. 없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밥을 먹고 또 뉴스를 봅니다. 오후가 되면 어제와 오늘이 구분이 안 됩니다. 아프거나 가난한 것도 아닌데 하루가 너무 깁니다. 잠자리에 들 때 오늘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차이가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타고난 기질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더 들여다보면 두 분 사이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닌 그것. 노후의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내밀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0대를 부유하게 사는 분들에게서 가장 먼저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이 세 가지가 누군가의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난 시간은 내가 정한 시간이었습니까?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식이 부탁해서 움직이고 병원 일정에 맞춰 하루가 짜이고 주변의 기대에 맞게 시간을 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돈이 많아도 이 문제는 똑같이 생긴다는 겁니다. 재산이 넉넉해도 하루가 타인의 요구로 가득 찬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넉넉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가 온전히 자신의 것인 분이 있습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더 풍요로워 보이십니까? 주도권이 있는 삶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내가 설계한다는 감각, 그것이 살아있는 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도권이 없는 삶은 돈이 있어도 빠르게 피로해집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공허한 느낌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70대를 부유하게 사는 분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에게, 이웃에게, 때로는 처음 보는 기관의 직원에게. 그런데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노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움을 받을 때 작아지는 분이 있습니다. 미안해서 몸을 움츠리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신을 낮춥니다.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작아집니다. 반면 70대를 부유하게 사는 분들은 달랐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안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도움을 받는 상황이 자신의 품위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자존감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게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도움을 받아도 자존감이 유지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을수록 점점 작아지는 사람 곁에서는 사람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곁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삶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느냐 떠나느냐는 재산이 아니라 이 태도에서 갈렸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가장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70대를 부유하게 사는 분들에게는 저마다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 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짧게 일기를 쓰는 분도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을 돌보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인 분도 있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만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삶의 밀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리듬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작더라도 그 작은 것이 하루를 붙잡아 줍니다. 반대로 리듬이 없는 사람은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피로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그 막막함이 생각보다 사람을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리듬을 남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대단하게 여겨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리듬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을 잃으면 노후가 무너진다. 자식과 멀어지면 삶이 공허해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온 분들을 돌아보면 실제로 가장 빠르게 무너진 분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돈을 잃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식과 사이가 나빠진 분도 아니었습니다. 리듬을 잃은 분들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반복하던 것들이 하나씩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이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편하다고 했습니다. 쉬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거울을 잘 보지 않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할이 사라지고 루틴이 무너지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없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노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서운 위기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의 주도권, 도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태도, 끝까지 남겨둔 자신의 리듬. 이 3가지를 가진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삶이 작아진 느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가진 것이 줄었는데. 그런데도 삶이 작아진 느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70대의 진짜 부유함은 소유가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선택했다는 감각,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나를 잃지 않았다는 감각, 작은 것이라도 오늘 내가 지켜야 할 리듬이 있다는 감각,
이 세 가지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자식이 잘 돼야 한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재산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실제로 부유하게 사는 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진 것은 사실 누구든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60대라면 아직 충분합니다. 7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하루 중에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 감각을 내일도 이어가시면 됩니다. 없었다면 내일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산책을 나가도 좋고 읽고 싶었던 책을 펼쳐도 좋습니다. 오래 미뤄둔 전화를 먼저 해도 좋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하루를 자신이 설계하는 것. 그 작은 감각 하나가 70대의 부유함으로 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구독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말이 쉽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주도권, 자존감, 리듬. 듣기엔 좋은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내가 정하십시오. 밥을 먹고 싶은 시간에 드셔도 됩니다. 오래 걷고 싶으면 걸으십시오. 오늘 보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정했다는 것, 그 감각 하나면 충분합니다. 70대를 부유하게 사는 분들도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달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것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